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패 가족 여러분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오늘은 2012년 2월 28일 주말일요일 아침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상쾌하게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세계적인 증시 현황을 이제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시황과 업황을 토대로 증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함께 좀 소통의 장을 만들므로써 단합된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새롭게 또다시 주식시장이 개장이 되는데, 내일이면 2월달, 마지막, 이제, 어떻게 보면 벌써 1월달이 지나 2월달이 끝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증시는 거의 2주가량 주가가 거의 폭락장으로 지속적으로 좀 이어졌었는데요. 사실 주가가 빠진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일단은 먼저 시초가 보였던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 이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하더니, 갑작스럽게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제 러시아죠.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제 전쟁 사태로 인해서 증시 그러니까 세계적인 글로벌 증시가 완전히 눌러앉음에 따라 유럽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까지 모두 다 폭락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증시가 지속적으로 폭락장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이 보였지만 금요일이었죠. 지난 금요일날 반등장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증시는 긍정적인 견조세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뉴욕 증시가 바로 이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흐름세가 상당히 좋은 이제 견조세를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뉴욕의 3대 지수 보이시죠? 선제표 가족분들. 일단 다우산업 그리고 나스닥 종합 그리고 S&P 500까지 폭등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우산업은 2.51% 폭등장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나스닥 종합도 초반에는 하락장으로 이어짐에 따라 또다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1.64% 폭등장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S&P 500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정말 무서운 기세로 2.24% 폭등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증시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선제표 가족분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무려 3.91%나 상승을 했고요. 그와 더불어 이제 프랑스도 3.55% 그리고 독일도 3.67% 상승장을 보여주며 아주 긍정적인 견조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월요일날 증시가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증시가 좀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폭등장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아질 걸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갑작스런 조금은 좋지 좀 불편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선제표 여러분들 좀 속보로 나왔는데요. 러시아가 이게 또 좀 틀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거부를 했다. 이러면서 군사작전을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좀 이 표명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전쟁 사태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이유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협상을 거부했다. 우크라이나가 거부했어. 이러한 느낌이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수용 못할 조건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할 수 없어. 이러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너네 거부했으니까 우리 전쟁할 거야. 이러한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지금 그냥 쓸어버려 이러한 느낌으로 지금 전쟁 사태를 고도화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으로 좀 마음이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좀 인명피해 없이 좀 이렇게 좀 잘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기도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요러한 이제 좀 되는 이제 현재 흐름세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고스란히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주가는 좀 하방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야 이제 미래에 대한 주가는 맞추지 못하니까요. 선제표 여러분들 지금 시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이제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조만간 좋은 소식 도대체 언제쯤 나오는 거냐
이러한 이제 소식이 나왔는데요. 반도체, 통큰 결단을 과연 가능할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사업 확장과 그리고 재편을 위해서 바로 인수합병에 대한 이제 많은 관심을 지금 이목이 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수합병은 이제 영어로는 이제 M&A라고 좀 이제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인수합병에 적극 나서면서 삼성전자의 향후 M&A 행보에 대한 이제 시장도 관심이 상당히 뜨겁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규모 M&A를 예고한 이후 아직 이제 가시화된 전략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경쟁 당국의 이제 승인 지연이나 또는 거부로 M&A가 빈번히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전망치로 봤을 때 인수합병 삼성전자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사실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혼란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유럽 상황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그리고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주의 강화 뭐 이러한 이제 복합적인 영향을 좀 끼칠 것으로 보여진다 뭐 이러한 이야기는 있는데요. 그러나 미래에 대한 것은 모르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내부적으로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지금 부단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성장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고 우리는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며 분산 투자, 분할 투자를 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수단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시행을 하면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조금 이제 M&A 입장에서는 조금 쉽지 않게 흘러갈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는 이유는 최근에 2건 정도가 좀 무산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줄패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2012년 2월달 이렇게 지금 2건이 나와 있는데 모두 다 좀 성사가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어렵게 흘러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이달까지 이제 3개월 동안 주요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M&A 무산은 한 3건 정도, 그러니까 2021년까지 좀 포함이 되면은 3건 정도로 좀 이제 추산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꼴로 좀 이제 성사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쟁 당국의 이제 규제와 그리고 M&A 무산은 크게 2가지 형태로 좀 나뉘는데요. 그러니까 독과점에 대한 규제 그리고 자국 산업에 대한 우선주의 같은 이제 경제 안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과 엔비디아의 그리고 영국의 반도체 이렇게 설계 전문 업체 아미죠. 여기 보이시죠? 엔비디아와 ARM의 인수 무산이 좀 되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독과점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좀 이제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글로벌 웨이퍼스 그리고 이제 실트로닉 요 두 회사 간에 이제 M&A를 좀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좀 무산됐더라는 부분이 우리 삼성전자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사실 이제 전략적으로 M&A를 인수합병을 좀 이제 접근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와 그리고 대러시아 제재,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 같은 국가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규제 장벽이 좀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를 선도하는 국내 기업들의 긴장감은 사실 커지고 있는 부분은 좀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M&A를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한 삼성전자는 규제 당국의 견제까지도 M&A를 좀 전략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게 삼성전자의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는 2017년부터 준비를 부단하게 이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3월 달이죠. 네, 요때 미국의 전장기업 하만을 인수한 이후에 아직 구체적인 M&A 행보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지난 1월 달에 이제 최고 이제 재무 책임자인 최윤호 삼성전자 사장이 지난 수년간 지속적인 M&A 대상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으며 2023년도죠. 네, 그러니까 바로 내년까지는 적어도 의미 있는 이제 규모의 인수합병, 그러니까 M&A를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짜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이제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올해 1월달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분이 이제 한종이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DX 부분에 이제 부문장으로 계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분이 M&A 관련해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현재까지 지금 이제 금액으로는 대략적으로 한 103조 정도 이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 막대한 금액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사실 특별배당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특별배당금이 나오지 않고 삼성전자 성장 가치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좀 이목이 끌면서 이 돈을 투자성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선순환을 이루지 지금 못하고 있고 반증을 좀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부단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전표주분들 어디 회사가 이제 인수합병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성사가 된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정말 무섭게 빠져나갔었잖아요. 이 수급이 저는 고스란히 돌아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주가는 변동성에 따라 상승할 수 있는 이목을 끌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천패가주분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